이번에 만나볼 종목, 나오이즈님께서 바로 남겨주셨죠. 미래컴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7,300원이고요. 비중을 18% 담으셨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미래컴퍼니 오늘은 23,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장 초반만 해도 그래도 빨간불 켜주는가 싶더니 음봉으로 또 꼬리를 길게 달면서 내려왔는데요. 사실 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미래 컴퍼니는, 이 기업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IT 반도체 관련 사업 자체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이제 테마를 우선해서 볼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을 A로 우선해서 볼 거냐, 네. B로 해서 볼 거냐. A라면 이제 실적을 추정해서 밸류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테마를 우선한다고 한다면은 로봇 관련된 테마가 계속 이어갈 것이냐가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겠죠. A하고 B 가운데 이 기업은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미래컴퍼니 지금 실적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로봇 관련된 테마가 더 커질지 말지가 더 관심 있으세요? 테마요. 그죠, B예요. 아마 앵커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한 붙잡으면 한 10명 가운데 7, 8명은 아마 테마에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테마가 계속 생성할 것이냐, 에너지를 좀 생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주식의 시세 연속성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뭐 셀바스 뭐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주식들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죠. 삼성 쪽에서 이제 로봇 쪽 관련된 테마를 좀 만들었었잖아요. 1월 달에. 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주식을 좀 묶여가지고 자금이 좀 붙는 거죠. 실적이 좀 연동된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낙폭카드들 가운데서 테마가 붙으니까 자금이 좀 붙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성격 자체를 흐름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왼쪽이 코스피 지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하신 이제 미래 컴퍼니 주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잘 보게 되면은 시장은 9월 30일 날 저점을 찍었어요. 9월 30일이 요때거든요. 근데 시장은 전고점을 못 넘어갔는데 이때는 전고점을 넘어갔죠. 그죠? 그렇다고 이 주식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이겼던 주식이 아니잖아요. 시장과 같이 약했던 주식 아닙니까? 근데 같이 강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제 테마가 불었던 거죠. 저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관련된 투자한다. 그렇죠. 이걸 좀 밝히고 또 LG 같은 경우도 좀 이거와 관련된 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테마가 부른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좀 경험을 했어요. 수소차 관련된 게 2020년도, 2021년도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약발이 먹혔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약발이 떨어지죠. 근데 이것만 그렇지 않죠. 그쵸. 우리가 2022년도 2월 24일 러시아 침공됐었을 때 그때는 곡물 관련된 테마 그런 주식들이 나왔었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잘 약발이 안 먹히죠.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지금은 로봇 관련된 이 테마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인 거예요. 야, 그나마 이 테마라도 있어가지고 매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잡을 수 있겠다. 그죠? 이런 게 지금 작년도 10월 달에 한 번 있었던 거고, 요번에 한 번 있었던 거고. 근데 작년도 10월 달에 시장이 안 도와줬던 거고, 지금은 시장이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약발은 좀 약해질 수 있으나 시장은 양호해지니까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만 안 나오면 반등에는 동참해 줄게 정도가 현재 이 미래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주식이 그러면은 베팅되는 자금이 얼마 정도를 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 보면 한 95억,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220억 정도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보통 100억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이 급등이 한번 나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 시세를 좀 부각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 10억대에서 한 20억대로 얼마든지 거래 대금을 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미래 컴퍼니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2개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로봇 관련된 테마가 지속될 것이냐. 네. 저는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는 거래 대금이라고 봅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100억 정도의 시세가 계속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죽이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한 20억 미만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빠져나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격을
매도 가격을 우리가 정할 때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면은 조금 늦게 팔아도 돼요. 그잖아요. 내가 이 주식을 팔고 싶은데 5% 오면 팔아야지, 10% 오면 팔아야지. 이거는 좀 틀릴 확률이 높아요. 내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뭘로 결정하는 거냐면 총량을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팔고 싶은데 계속 비싸게 사주겠대야. 그럼 뭐가 늘어나겠어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로봇 관련된 테마는 주식시장 지수하고 사실상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수가 박스권만 유지하더라도 테마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준비를 얼마로 설정을 하는 거냐면 거래 대금이 한 20억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빠져나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20억 이상인 거래 대금이 계속 좀 터진다 한다면 매도 시점을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 요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 가운데서 이제 좀 기준 라인이 될 수 있는 가격 정도를 제가 하나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년도 5월 달에 찍었던 이제 저점 자리인데요.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갭으로 돌아섰던 자리. 그리고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맞고 밀렸었던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2,5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올지를 결정하는 거는 22,500원에서 버텨주는데 거래 대금을 보세요. 20억 정도 이상이면은 조금 늦게 팔지. 근데 미만으로 떠지면 의심을 하라고, 빠져나올 준비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홀딩 기준, 요 기준을 22,500원으로 제시를 하고 가로 열고 거래 대금 20억 이상, 가로 닫고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와, 자, 미래컴퍼니입니다. 일단 로봇 테마의 바람이 꺾이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래 대금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2,500원을 지켜주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구간에서 거래 대금 20억 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